안녕하세요, 멀티맨입니다. 오늘은 누크 스튜디오의 타임라인 패널과 프로퍼티즈 패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임라인 패널은 이 하단에 있는 부분인데요. 타임라인 패널은 샷 관리를 하거나 컷 편집을 할 수도 있고요. 소프트 이펙트를 통해서 시각 효과를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용한 소스에 대한 영상과 오디오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씩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기 위해서 일단은 지난 시간에 썼던 것처럼 저는 새로운 시퀀스를 한번 생성해 주도록 할게요. 단축키 컨트롤 N 키를 눌러 주셔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뉴 부분에 보시면 뉴 시퀀스라고 하는 옵션이 있죠. 이렇게 새로운 시퀀스를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을 불러오기 위해서 아이템을 관리해 줄 수 있는 빈도 생성할 건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뉴빈 또는 단축키 컨트롤 B키 눌러주셔도 됩니다. 새로운 빈도 추가를 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아이템 관리창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임포트라는 메뉴에 보시면 임포트 파일즈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이거를 클릭을 해서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불러왔을 때 지금처럼 썸네일이 좀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한다면 이 아이템들을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Set Poster Frame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미들 이라고 한다면 중간 프레임에 있는 부분이 썸네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밑에 지금 시퀀스 여기다가 지금 시퀀스 1 이름이 좀 다르잖아요. 그냥 시퀀스라는 이름으로 탭이 되어 있고요. 실질적인 이 시퀀스 1에 대한 타임라인을 열어주겠다라고 한다면 이 시퀀스를 더블 클릭 이렇게 해주시면 시퀀스 1에 대한 타임라인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 있는 타임라인에다가 가지고 온 비디오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파란 색깔 옷을 입은 연인들의 모습들에 대한 영상들만 클릭하고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런 경고 문구가 뜨게 되는데요. 시퀀스의 프레임 레이트와 이 원본 소스 같은 경우는 현재 초당 50fps이죠. 그래서 이거를 매치시키기 위해서 FPS를 변경하겠느냐 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듀레이션 관련해서도 클립값 맞춰줄 것이냐 이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Change the Sequence Frame 이 옵션을 클릭해서 OK 버튼을 눌러주면 시퀀스의 프레임 레이트도 변경이 될 거예요. 이 비디오 트랙, 오디오 트랙이 지금 생성된 타임라인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고 마우스 중간 버튼을 드래그를 하시면 이 타임라인이 확대 축소가 되는 부분을 보실 수 있어요. 확대 축소가 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이 플레이 헤드라고 불리는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확대 축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플레이 헤드가 이런 부분에 있다 라고 했을 때 마우스 중간 버튼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플레이 헤드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타임라인이 확대 축소되는 부분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생성된 트랙의 이름을 보니까 비디오 1이라는 트랙과 오디오 1이라는 트랙이 있는데요. 이름 그대로예요. 비디오를 보여주는 트랙이고요. 밑에는 오디오를 보여주는 트랙인데 현재 제가 가지고 온 아이템 같은 경우는 별도로 오디오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빈 트랙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오디오가 있는 데이터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음량 표시가 있는 이 웨이브폼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오디오 트랙부터 살펴보게 되면 앞쪽부터 살펴볼게요. 앞쪽부터 보게 되면 자물쇠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트랙을 잠궈주는 겁니다. 비디오 트랙도 마찬가지예요. 트랙을 잠궈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트랙을 잠궈주게 되면 더 이상 이 트랙은 선택은 되지만 움직이거나 컷 편집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되지 않아요. 이건 모든 작업을 완료한 다음에 이렇게 트랙을 잠궈 놓으시면 불필요하게 작업한 내용을 다시 건드리는 일이 없도록 미연을 방지해주는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잠금을 해제하시겠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 자물쇠 버튼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옆에 있는 부분은 이제 보이거나 혹은 안 보이거나 이렇게 트랙을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해줄 때 사용할 수 있는 눈 모양의 아이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블렌드를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같은 경우는 트랙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위에 있는 트랙을 기준으로 해서 밑에 있는 트랙과 섞어주는 옵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두 트랙이 있다.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두 번째 비디오 트랙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차되는 부분에다가 플레이 헤드를 옮겨 놓고요. 블렌드 모드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 블렌드 모드 쪽에다가 클릭을 해 보시면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블렌드 모드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멀티플라이다 라고 한다면 위에 있는 트랙과 밑에 있는 트랙의 픽셀의 어두운 수치값을 조금 더 강화해서 섞어주는 멀티플라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섞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둡게 섞어주게 되죠. 스크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밝게 섞어주게 돼요. 두 픽셀 간에 조금 더 밝은 픽셀의 데이터 값을 가지고 섞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모드로 이렇게 섞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안 쓰실 때는 그냥 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마스크 블렌드 바이 알파라 그래가지고 알파 채널이 있을 경우에 이 블렌딩 모드를 처리할 때 알파 채널을 활용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 제가 옆에다 빼놓을게요. 예를 들어서 다른 아이템도 하나 좀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채널이 있는 별도의 다른 아이템을 이렇게 트랙에다가 불러왔고요. 그런 다음에 보게 되면 그냥 간단한 그냥 컬러 휠인데 뷰어 창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고 A키를 눌러보시면 알파 채널을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알파 채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아까처럼 블렌드 모드를 멀티플라이 이런 식으로 섞어 보겠습니다. 멀티플라이로 이거는 올 트랙으로 볼게요. 멀티플라이로 섞어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섞이게 되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위에 있는 트랙이 우선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렌드 모드를 섞기 전으로 봤을 때 위에 있는 트랙의 이런 블랙인 부분이 우선적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런 컬러가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트랙과 섞어주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보게 되면 멀티플라이 혹은 스크린 이런 식으로 섞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섞이게 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블렌드 바이 알파 채널을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클릭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는 모든 트랙에 있는 부분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 알파 채널에 있는 부분은 블렌딩 모드가 처리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알파 채널을 이용해서 블렌딩 모드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옵션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안 쓰실 때는 그냥 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타임라인의 다른 기능들도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우스 중간 버튼에 들어가시면 확대 축소되는 부분 보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클립을 선택한 상태에서 단축키 F키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선택한 부분의 클립을 확대해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우스 중간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축소를 해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단축키를 좀 알려드리면 이런 비디오 클립이 선택되어 있다 라고 했을 때 숫자 2번, 4번, 6번, 8번을 통해서 클립 간의 이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클립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숫자 6번 눌러보게 되면 클립이 이동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숫자 4번 눌러보면 다시 원래대로 왼쪽으로 이동이 되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숫자 8번 눌러보게 되면 위의 트랙으로 이동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클립 간의 이동은 2, 4, 6, 8번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방향키 위쪽 방향키 눌러보시면 클립 간의 이 편집점 이동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위쪽 아래쪽 이 방향키를 이용해서 편집점 이동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양쪽 방향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프레임씩 이동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생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JKL 키를 좀 이용해 주시면 좋은데요. J 같은 경우는 뒤로 재생이고요. K는 멈춤. 그다음 L 키를 누르시면 앞으로 재생.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생하실 때는 JKL 키를 이용하시면 되고 J 또는
L키를 여러 번 누르시면 조금 더 빨리 재생이 되는 부분도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뷰어 창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올려놓고 W키를 눌러보시면 와이프 모드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죠. 예를 들어서 클립이 이렇게 겹쳐 있는 상태에서 플레이 헤드를 옮겨 놓고요. 와이프 모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랬을 때 위에 있는 클립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하고 단축키 A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 플레이 헤드에 보시면 A라는 이름이 들어가게 되고요. 밑에 있는 클립을 선택한 상태에서 B키를 눌러주시면 이번에는 플레이 헤드에 B라는 문구가 들어가게 되면서 두 이미지를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단축키 A와 B를 이용해서 와이프 버퍼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요 기능 같은 경우는 사실 누크 15.0 버전에서부터 달라진 부분인데요. 누크 스튜디오 이전 버전 사용자분들은 숫자 1번과 2번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15.0 버전 사용하시는 분들은 단축키 A와 B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나눠졌냐면 누크 15.0 버전에서는 지금 이 보이는 이 라인을 플레이 헤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플레이 헤드를 여러 개를 생성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것도 숫자를 이용해서 플레이 헤드를 여러 개를 생성하기 때문에 단축키가 겹쳐서 이 와이프 모드 같은 경우는 단축키 A와 B를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플레이 헤드를 여러 개를 한번 내가 생성해 보겠다 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플레이 헤드 위쪽에 보시면 1이라고 써있죠. 1번 플레이 헤드라는 것이고요. 이쯤에다 옮겨놓고 요번에는 숫자 2번을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이 좌측에 보시면 플레이 헤드를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2번에 지금 불이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어요. 1번은 회색으로 되어 있고요. 생성되지 않은 플레이 헤드의 넘버는 그냥 색깔이 없는 상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2번 플레이 헤드 같은 경우는 클릭하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또 이동이 되고요. 플레이 헤드를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때 숫자 1번을 눌러보게 되면 1번 플레이 헤드에 있었던 타이밍으로 이동이 되고요. 숫자 2번을 눌러보게 되면 2번 플레이 헤드에 있는 부분으로 타이밍이 이동이 됩니다. 이 플레이 헤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1번부터 10번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다른 부분에다가 플레이 헤드를 또 옮겨 놓고 3번 플레이 헤드를 생성해서 옮겨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플레이 헤드가 3개가 생기는 걸 볼 수 있고 숫자 1번, 2번, 3번을 이용해서 각각의 플레이 헤드가 있는 타이밍으로 이동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플레이 헤드를 삭제하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회색깔 들어가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플레이 헤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플레이 헤드의 넘버를 더블 클릭 이렇게 하시면 플레이 헤드가 사라집니다. 활성화되어 있는 플레이 헤드는 삭제되지 않아요. 비활성화되어 있는 플레이 헤드만 더블 클릭해서 삭제를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 부분에는 세팅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있는데요. 이 좌측에 보시면 지금 현재 시퀀스라는 탭과 프로퍼티즈라고 하는 탭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웃풋 레졸루션 같은 경우는 작업하는 해상도적인 부분을 재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FHD 해상도로 나타내고 있는데 커스텀하게 바꾼다든지 혹은 사전 설정되어 있는 내용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FPS도 변경을 할 수 있고요. 다음 타임 코드도 스타트 타임 코드가 어디 위치인지 또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타임 디스플레이를 보게 되면 타임 코드 형태로 볼 것이냐 프레임 형태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도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고요. 밑에 보시면 디스크 캐시 모드라 그래가지고 요것도 이제 누크 15.0 버전에서 추가가 된 기능인데 현재 매뉴얼로 돼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오토매틱으로 바꾸면 자동으로 디스크 캐시가 되기도 합니다. 이건 수동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매뉴얼 사용하면 되는데 기존에는 수동으로 디스크 캐싱을 했어요. 근데 자동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오토매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가 돼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캐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트랙을 옆에다 좀 빼놓게요.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뷰어 창 하단에 보시면 이런 부분에 지금 현재 타임 코드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 타임 코드가 보여지는 부분이 뷰어 창에 노출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흰 색깔 라인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흰 색깔 라인 같은 경우는 플레이 해볼게요. 플레이를 하면 같이 이동이 돼요. 얘는 뭐냐면 램 캐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캐시라는 것은 데이터나 값을 미리 복사해 놓는 임시 장소를 말하는데요. 캐시의 데이터를 미리 저장을 해두면 나중에 다시 작업한 내용을 재생했을 때 별도로 시간이 오래 걸릴 필요 없이 더 빠른 속도로 작업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램 캐시라는 것은 램을 캐시로 사용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타임라인이 복잡해져서 램으로만 이렇게 부드럽게 재생이 안 된다 라고 한다면 GPU를 사용해서 하드 디스크에다가 캐시를 할 수 있기도 한데요. 이렇게 캐시를 하게 되면 뷰어에 만들어진 모든 트랙을 GPU를 활용해서 하드디스크 EXR 시퀀스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는 램 캐시 같은 경우 이 하얀 색깔 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타임라인 쪽에 보시면 이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캐시 시퀀스 레인지, 캐시 셀렉트 샷 레인지, 캐시 인 아웃 레인지 뭐 이런 옵션이 있는데, 이게 이제 캐싱을 하는, 디스크 캐싱을 하는 것에 대한 범위 설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범위를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특정 부분에다가 플레이 헤드를 옮겨 놓고 단축키 I키를 눌러주시면 인 포인트가 생성이 되고요. 뒤쪽 부분에다가는 단축키 O키를 눌러주면 아웃 포인트가 생성이 돼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 안에서만 이제 플레이가 돼요. 인 포인트, 아웃 포인트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캐싱을 한번 해볼게요. 캐시 인 아웃 레인지 버튼을 이렇게 딸깍 눌러주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잘 보이시나요? 이 부분 보시면 오렌지 색깔의 라인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 같은 경우 이제 하드디스크에다 캐싱을 한다. 어느 부분? 요 인 포인트, 아웃 포인트 설정되어 있는 부분. 요 부분이 하드디스크 캐싱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드디스크의 EXR 시퀀스로 이렇게 내보내지게 되면 나중에 요 데이터로 넘어왔을 때 또 자연스럽게 플레이백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요 트랙 위쪽에다가 다른 클립이 들어와요. 잠깐만, 잘못했네요. 다른 클립을 제가 예를 들어서 다른 클립을 하나 좀 불러오겠습니다. 새로운 클립을 불러올게요. 이렇게 불러와 보게 되면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오렌지 라인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캐시 데이터가 유실된 겁니다. 왜? 위에 있는 트랙이 지금 보여지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 위에 있는 트랙에 눈을 이렇게 꺼보게 된다 라고 하면은 빠르게 하드디스크 캐시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플레이가 되죠. 눈을 켜주면 하드디스크 캐시가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도 캐시 인 아웃 레인지를 설정하잖아요. 그럼 또 이 상태에서도 하드디스크 캐싱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보면 하드디스크 캐시가 요 끝까지 가게 되고요. 우리가 범위를 설정해놨던 인 포인트, 아웃 포인트 요 범위 내에서만 캐시가 됩니다. 그래서 위쪽 트랙을 눈을 꺼볼게요. 꺼보면 빠르게 하드디스크 캐시가 되죠. 그리고 위 트랙을 다시 눈을 키면 다시 캐시가 됩니다. 그래서 또 빠르게 플레이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디스크 캐시를 통해서 빠른 플레이백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위쪽 메뉴에 보시면 캐시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에 램 캐시, 디스크 캐시 옵션이 있어서 여기서 캐시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캐시를 지우겠다라고 한다면 다이렉트로 램 캐시 메뉴에 보시면 클리어 플레이백 캐시 단축키 F12 버튼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이 흰 색깔 라인 램캐시 부분이 또 사라지게 되는 부분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Shift S 키를 눌러서 다시 프리퍼런스로 가시면 캐싱 메뉴에 보시면 캐시에 대한 최대 크기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저는 10GB로 설정이 되어 있죠. 이 슬라이더를 이렇게 움직이시면 최대 숫자 100까지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리미트를 조금 더 높은 숫자로 걸어주겠다. 예를 들어서 뭐 300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더 높은 숫자로 리미트를 걸어줄 수도 있습니다. 기본값은 10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타임라인 쪽에 대한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프로퍼티즈에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클립 리포맷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뭐 클릭을 해보시면 뭐 레졸루션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위쪽 클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불러왔을 때의 데이터를 살펴보게 되면 4096-2160 이 시퀀스 크기는 1920-1080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크기가 좀 안 맞게 보여지고 있는데 뭐 위쪽 클립을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클립 리포맷을 투 시퀀스 레졸루션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크기를 좀 맞춰줄 수가 있고요. 리사이즈 타입을 위스에 맞출 것이냐 혹은 헤이트 높이에 맞출 것이냐 혹은 필 가득 채워줄 것이냐 뭐 이런 옵션이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탭 같은 경우는 노드 그래프가 있는데요. 노드 그래프 같은 경우는 제가 차후에 이 작업을 하다가 노드 그래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기존 누크 사용자분들이 컴프 작업과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커브 에디터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 커브 에디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애니메이션 키가 들어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커브를 통해서 애니메이션 키의 타이밍을 조정한다든지 속도를 제어할 수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클립을 좀 지우고요. 쓸데없는 트랙은 일단은 제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랙을 다시 한 번만 생성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U 트랙을 통해서 새로운 비디오 트랙을 이렇게 생성을 하고요. 이 비디오 트랙을 선택한 상태에서 지금 빈 트랙입니다. 비디오 트랙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 타임라인의 왼쪽에 보시면 어떤 메뉴가 있냐면 소프트 이펙트라는 것을 생성해 줄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이 부분을 눌렀습니다. 눌러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트랜스폼이라는 이펙트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트랜스폼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위쪽 트랙에 이 소프트 이펙트로 트랜스폼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크기를 변경해 줄 수도 있고요. 타이밍을 이렇게 길이를 늘려볼게요. 길이를 이렇게 늘려볼 수도 있고요. 뭐 줄일 수도 있고 컷 편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얘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요 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로테이트를 한다. 위쪽 메뉴에 보시면 프로퍼티즈 옵션이 있는데 여기에서 로테이트 슬라이드를 움직이면 화면상에서 이렇게 회전이 되는 부분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인포인트 아웃포인트를 다 지워볼게요. 지워보고 플레이드를 첫 프레임 쪽에다가 옮겨 놓은 상태에서 로테이트를 뭐 처음에는 뭐 마이너스 24였다. 그런 다음에 요 입력창 쪽에다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셋키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셋키를 해보시면 첫 프레임에 키프레임이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쪽 타이밍에 갔을 때 로테이션을 다르게 또 회전을 시켜보고 키 값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플레이를 했을 때 요 회전에 대한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생기게 돼요. 그냥 예시로만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애니메이션이 되게 되는데 커브 에디터에 가보시게 되면 로테이트에 현재 제가 아까 만들었었던 회전에 대한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포인트 두 개가 지금 키프레임의 역할을 하고요. 두 개를 같이 선택하게 된다면 같이 선택됐다는 표시가 이렇게 네모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네모난 상자 가장자리 쪽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고 클릭하고 드래그 하시면 이런 식으로 속도 제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짧아지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회전이 되겠죠. 플레이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는 리니어하게 움직임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모든 포인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면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는데, 이 인터폴레이션 같은 경우는 단축키를 좀 활용하는 편이기도 해요. 특히나 많이 사용되는 것은 리니어 혹은 뭐 스무스, 큐빅 뭐 이런 옵션들이 좀 많이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콘스탄트다라고 한다면 아마 딱딱 끊기면서 애니메이션이 되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무스다. 일단은 포인트를 다시 선택해 볼게요. 그 다음에 스무스다 라고 한다면 스무스하게 또 애니메이션이 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개별 포인트 선택해서 나오는 탄젠트를 이동시켜서 이런 식으로 속도를 조금 더 부드럽게 설정을 해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나와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탄젠트라고 부르고요. 이 탄젠트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의 속도 제어를 또 하기도 합니다.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할 수도 있어요. 모든 포인트 선택해서 타이밍 조정도 이렇게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밑에 쪽에 보게 되면 이제 익스프레션에도 사용할 수 있는 옵션도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든 포인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뭐 3 이렇게 입력한다라고 한다면 3만큼 위로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뭐 플러스 10 이렇게 하면 위로 이렇게 이동이 되죠. 이렇게 해서 익스프레션 표현식을 활용할 수 있는 창이 밑에 있는 부분을 또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커브 에디터 또한 선택하고 F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확대된 부분을 또 보실 수도 있습니다. 마우스 중간 버튼으로 이렇게 확대 축소 하실 수 있고요. 마우스 중간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이동하시면 이동이 되는 부분도 보실 수 있습니다. 뭔가 타이밍을 조정하다 보면 내가 탄젠트를 건드려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탄젠트를 건드리지 않고 타이밍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따로 있어요. 이 도프 시트라는 부분입니다. 이 도프 시트를 보시면 여기에 지금 로테이트에 키프레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에 키값이 길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키프레임을 이용해서 타이밍을 이렇게 좀 빠르게 조정해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느리게도 움직임을 조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도프 시프트 같은 경우는 키프레임과 클립에 대한 타이밍을 또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커브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정하지 않고도 타이밍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개별 클립을 선택해서 도프 시트를 볼게요.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도프 시트를 보면 개별 클립에 대한 길이도 이렇게 확인을 해 볼 수도 있죠. 다음으로는 이 프로퍼티즈 패널을 좀 설명해 드릴 건데, 프로퍼티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클립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한 개만 볼게요. 한 개만 설정해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 클립에 대한 세부 정보를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인풋 트랜스폼 같은 것도 이제 조정을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컬러, 가뭇을 여기서 설정을 해 볼 수도 있겠고요. 소프트 이펙트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소프트 이펙트에 대한 개별 제어를 할 수 있는 이런 속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 이펙트라든지 이 클립이 담고 있는 정보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개별 애니메이션 제어를 하기도 하고요. 값을 변경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이미지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 프로퍼티즈 같은 경우는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게 몇 개까지 이 프로퍼티를 띄워놓을 것이냐에 대한 옵션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만약 3이다 라고 한다면 뭐 3가지의 프로퍼티를 이렇게 띄워놓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위쪽에는 이제 닫기 버튼이 있는데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닫기 버튼을 이렇게 딱 눌러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 클릭한 옵션만 남겨두고 나머지 프로퍼티들은 지워지게 돼요. 이런 옵션이 있다라는 것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퍼티즈 타임라인에 대한 기본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적으로 트랙에서 클립을 제어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